예, 반갑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홍병철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간 지는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된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무역과 컨설팅,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쭉 했고요. 저희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마이코라 그래서 말레이시아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말레이시아 정부나 기업에 연계시키는 그런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그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남북한의 한 1.5배 되겠습니다만 인구는 3천만 명 돼서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말레이계가 한 66%, 중국계가 25%, 인도계 9% 이런 3개 민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여기 이제 보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는 전부 그 이슬람입니다. 또 중국은 이제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인도는 힌두교고 그래서 이 국가 모토가 그 다민족, 다종교가 조화롭게 그 사는 국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종이나 상대방의 그 종교를 그 비판하는 것은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레이 저 휴일도 종교도 놀고 중국계 휴일도 놀고 인도계 휴일도 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뭐 영어, 말레이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화폐 단위가 지금 말레이시아가 링깃이 US 달러당 그동안 한 US 1불이 링깃 3.2에서 3.2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제 전문가들이 당분간 약세, 금년 말까지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8까지 금년에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을 할 때는 아마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수입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 경제 성장은 2013년도에 4.7% 했고 작년도에도 한 5%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GDP는 10,000불 수준인데요. 우리가 한 2만 불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그 석유값이, 기름값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내지 반.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겨울이 없으니까 난방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보실 때 다른 나라 동남아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수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그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게 되지 않느냐. 결국 한국과 상당히 그 비슷한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이제 수출 수입은 2,230억 불, 1,910억 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년 말레이시아 과거 8, 9년 동안에 연간 무역 수지가 한 250억에서 300억 불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 때도 한 300억 불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가 수입국은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주요 산업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시고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대체 에너지 사업입니다. 대체 에너지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기계,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항공산업 이런 쪽을 미래 산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계신 분들은 말레이시아에 사업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 접근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주요 산업 구조가 말레이시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건 말라리아나 성행하는 나라로 생각합니다만은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산업이 그 수출이 우리나라 한 반 되는데 인당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고요. 그 전자산업이 전체 수출의 35에서 45% 차지하고 농업
석유화학이 또 상당히 석유화학, 오일가스, 원유 비롯해서 석유화학 제품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팜오일 이런 농업 제품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산업 GDP 보면은 뭐 매니팩처링이 한 25%, 서비스가 한 54%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업은 한 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서비스가 주축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는 뭐 여기 아시안 10개국 중에서 그중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브루나이 빼고는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만불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이 한 5,000불, 인도네시아가 한 2,000불. 그래서 우리나라와 거의 바로 쫓아오는 국가. 한국 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 1,000불, 국민소득이 1,000불, 2,000불은 너무 격차가 큽니다만은 여기는 바로 쫓아오는 거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거의 말레이시아 대기업들은 중동에 전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의 동남아의 중축 국가다. 예를 들면은 무슨 유럽에서 중동에서 무슨 사태가 났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비자 없이 바로 올 수 있는 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쪽하고는 제3세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중에서 국가 중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필리핀도 사용하고 홍콩, 싱가포르 영어를 씁니다만은 제일 산업 측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에 진출하실 때 영어권으로서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특징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인도 계통, 말레이 계통이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아주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만, 중국, 홍콩 이런 데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인도 사람은 인도 쪽하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중국계는 일반 상권을 잡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말레이계들은 상권이 초기에 별로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말레이시아계 상권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정부 사업, 입찰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는 중국 사람은 경쟁을 못한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말레이 사람들한테는 1% 싸게 주고, 같은 아파트를 살 때도 말레이계가 사면은 5% 정도 싸게 주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말레이시아 계통이 상권을 한 40, 50%는 잡아야 되겠다. 지금 당초에는 중국계가 한 80%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로 해서 이 종족 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0, 50% 정도까지 말레이계가 상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레이시아는 아주 최고급, 여기가 원래 이제 유럽, 미국, 뭐 일본 지향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하이엔드가 많고, 또 반면에 중국 쪽 이런 쪽에 로우엔드가 항상 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 시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할 때는 특히 이제 몇 가지 고려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덥다 보니까 굉장히 동작이 느립니다.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장사할 때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느긋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하다가는 스스로 화병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는
뭐 한국에서 1개월 걸리는 거는 한 5, 6개월 감안하시고 느긋하게 장수하고 여유를 부리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거의 다가 그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하고 뭐 과장급이나 대리하고 막 얘기해서 다 된 것도 위에 결정 올라가서 윗사람이 노 하면은 그냥 그대로 거기서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의사결정권자하고 같이 접촉을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국식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직접 그 직유법을 안 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스냐 노 해서 한번 딱 만나면 아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금방 판단이 되는데 이 사람은 검토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 운유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검토해본다 그러면 이게 됐나 보다 하고 막 달려드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그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국적 요거는 생략하고 이슬람이 국교입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이슬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교는 이슬람이지만은 그 뭐라 그러면 속말로 나이롱이라 그럴까요? 그 안에 국가는 이슬람이지만은 그 중국 술집도 있고 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만은 이슬람은 그 중국 사람이 있고 인도가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다이나믹한 사회지 이슬람이라는 사회라 국가니까 이슬람으로 봐서는 이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슬람이 국교지만은 거의 무시하고 보통 우리 사업하는 그런 국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사람도 그렇고 어느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소량 구매로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자존심 건드리는 걸 굉장히 그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발언이 있으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제 세워주고 구축하는 것이 우리 그 대인 관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특히 말레이시아는 그 한국에 대해서는 뭐 엄청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제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 점유율이 70% 됩니다. 한국도 아마 70%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높은 마켓시어를 우리 삼성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기술이라든지 첨단 제품은 요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삼성이니까 코리아가 이게 최고다. 코리아 기술이 최고다. 제품도 최고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업할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젊은 층들 또 부인들이 우리 SBS를 많이 보기 때문에 SBS 방송을 보고 한류 드라마 가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그 한국에 와가는 그 편수가 항공 편수가 하루 3편인데 거의 꽉꽉 찹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제일 여행 선호하는 게 이제 한국이 돼가지고 특히 겨울에 그 스키 타는 거, 그 다음에 공항에서 내리면 새벽에 비행기가 내리는데요. 바로 그 어디 가고 싶냐 하면 남이섬에 가서 우리 그 겨울 연가 나온 데 가서 사진 찍고 뭐 첫 뽀뽀한 데 가서 뭐 사진 찍어서 그걸 놓는 게 자랑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그 룩 이스트 폴리시라 그래서 동방 정책을 과거 쭉 써왔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유럽이나 그 미국은 우리하고 그 말하자면 격이 안 맞는다. 이 옷이 안 맞는다. 우리는 일본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룩 이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룩 이스트가 일본도 일본이지만 코리아가 이 제로 베이스에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코리아를 많이 배워야 된다. 지금은 각 관리들도 그렇고 한국을 배우는 각 부처별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제품이 옛날에는 중저가 쪽에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고급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파실 때 우리 제품은 상당히 그 고가품으로 이렇게 가셔도 아마 상당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자세일 겁니다. 산업 현황은 요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 대형 중소업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진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는 지금 산업별로, 지역별로 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요 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요 4개 지역에 대해서 그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라와크 같은 경우는 그 전기값이 자체 전기를 만들어서 쌉니다. 전기값이 싸서 거기는 이게 그 리뉴어블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이 사라와크로 많이 가고, 또 이쪽에 동부의 서쪽은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서 석유화학 계열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J 같은 데서도 뭐 한 5억 불짜리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미푸트라 정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은 말레이시아 진출하시려면 일단은 그 뭐 파트너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파트너를 뭐 단계별로 뭐 조인트 벤처를 하든지 판매 제휴를 하든지 대리점망 구축하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그건데 우리가 상당히 그 소홀해지기 쉬운 게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오셔가지고 많은 실패 사례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제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 비슷한 뭐 사람이 뭐 형님 아버님하고 그 다음에 믿고 투자하고 돈 보내고 이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긴 시장 조사는 철저히 그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시장 조사를 그 대체로 하기 어렵다면은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시장 조사를 일단 진출하기 전에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우선 판매를 하면은 현지에서 제일 찾은 게 이게 서비스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메인테넌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서비스망 구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보다 먼저 서비스망 구축하든지 메인테넌스 할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아무리 성공한 솔루션이나 상품이라도 현지에 맞게끔 반드시 모디파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 상당히 사전에 하시면서 조사해야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제 유망산업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스마트 시티를 지금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그러면은 그 보통 간단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최첨단 그 스마트 시티인데, 여기는 이제 뭐 건축은 에너지 세이빙 들어가고, 교통은 가로등은 LED 쓰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시스템이 들어가고, 에너지는 또 스마트 그리드하고, 이런 모든 교육은 책 없는 교육, 이런 모든 그 스마트 시티가 지금 2군데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라카시하고 조호바루하고 2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에 그 아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T 산업, IT 쪽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MDC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도 상당히 기회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말레이시아 맨 끝에 조호바루에 그 래피드라고 석유화학 그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총 투자액 한 600억 불. 그래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원유, 정유 제품 탱크, 뭐 열병합 발전소,
이런 쪽에 지금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 우리가 상당히 참여를 여러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MRT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지하철과 지상철을 합한 그런 지금 도로 건설을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약 150억 불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2020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쪽도 우리 기업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연말에 발표될 겁니다만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까지 우리 고속전철 지금 연말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30억 달러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이 철도 관련되는 중소기업들 이런 쪽은 관심 갖고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은 말레이시아는 모든 공기업, 정부 여기는 50만 링기지가 1억 5천 정도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사, 통신공사, 석유공사, 그 다음에 정부 각종 사업에는 거의 1억 5천 이상은 전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에 있는 벤더를 사전에 접촉하셔서 발표 낸 다음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면 거의 안 되는데요. 사전에 해서 준비하면은 말레이시아에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많이 말레이시아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투자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는 서양 같은 동양, 그러니까 구조는 서양하고 비슷한데 사는 사람은 동양입니다. 그래서 살기도 좋고 제일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또 간판도 전부 영어로 됐고 그래서 아마 투자 기업으로서 상당히 활동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